가요? 네. 시작이다. 이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됐고 오늘 1부 많은 우리 포트나이트 엄청 효과 좋네요. 저도 기대하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써야 되겠다. 싸대기 맞을 뻔했잖아. 내일 프로모션 시작인데 내일 사야 된다고. 아무튼 1부 그 제품 강의 좋았고 2부 이제 잼슨 비즈니스 오늘은 이제 취향 있는 남자 특집이거든요. 예, 오늘 기대됩니다. 오늘 앞에 세팅부터 좀 틀리죠? 이게 이 느낌이 틀리죠? 예. 이거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되는 저도 시작의 시간이고 오늘 먼저 이제 나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변성호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 변성호입니다. 저는 제품 디자인하고 있고요. 말투가 좀 사투리가 나오는데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하고 저희 와이프 최혜경 리더가 사업을 하면서 아메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에 감동을 해서 제품을 많이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잼스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잼스톤 안에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알게 돼서 아메이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방송이 처음이라 수줍하세요. 좀 이따 네. 괜찮습니다. 이거 네네. 하다 보면 분량 막 네. 엄청 넘쳐나요. 네네네. 우리 규진님 아까 이 네. 자리에 앉았던 분이 또 사모님이시잖아요. 네네. 예.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 일부에 나왔던 에이미의 스폰서. 스폰서 중요하네. 스폰서예요. 스폰서이자 남편. 그리고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수입 자동차,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했고요. 또 뭐 최근에 제가 철인으로 완주했습니다. 철인으로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취향 있는 남자들 특집인데 그 취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취향이라는 단어가 이제 덕후, 뭐 오타쿠, 뭐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취미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난 취향 있는 남자들인데 사실 뭐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 있잖아 이거 엄청 크거든요. 아유 무거워라. 엄청 큰데 사실 이거 옛날에 부잣집 애들만 갖고 놀았던 거잖아요. 옛날에 그 뭐지 네. 조이라이든가 뭐 아카데미, 갤럭시, 버기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도 사실 못 샀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거는 부잣집 애들이 갖고 노는 거고 장난감인데 요새는 키덜트라고 그러잖아요. 키즈하고 어덜트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프라모 이거는 뭐 어떤 건가 이거는? 얘는 엄청 큰데? RC카라고 네. RC 그 라디오 컨트롤 한 뭐 200m 밖에서도 조종을 할 수 있는 차예요. 200m 밖에도? 네네. 요즘 뭐 기술력이 그 정도고 얘는 특별히 이거 보면 이게 뭐 휠 트래블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거든요. 이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륜구동에 바위를 막 올라가는 차예요. 네네. 진짜? 산을 막 진짜.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차가 있어요. 얘가 실제 이런 차를 네네네. 모형으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왜 라스베가스 옆에 그랜드 캐년 예. 그런 데를 근데 돈 주면 이런 차 빌려줘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좋네 이거. 예. 이거 얼마예요? 4x4. 오늘 에이미한테 꾸중 듣고 왔는데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 네. 스타팅 프라이스. 스타팅 프라이스가 네. 야 50만 원. 그렇지. 이거 사실 애들이 50만 원치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어 안 사주지? 어른들이 자기 돈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이거 한 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대 있죠 집에. 네, 조금 숨겨놓은 거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 다 하지 마시고 또 이거는 또 클래식카. 또 변선이 되면 이 모형뿐만 아니라 실제 이 차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난 궁금한 게 실제 차 있는데 이 모델 왜 또 샀어요? 이게 되게 무식한 소리인가? 실제 차가 있잖아. 근데 또 장난감 또 사 이거. 처음에는 이 차 갖고 싶다는 꿈은 있었는데 갖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형부터 시작했어요. 모형부터? 네. 지금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나오거든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고쳐요? 본인이?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와, 나 이런 사람 보면 신기해. 제가 알겠지만 소문난 똥손이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전등도 내가 못 간다고. 내가 겁나 쿠사리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가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언제부터 저런 취미가 있으셨던가요? 취미를 갖게 된 거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결혼하면 이제 이 차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갖게 됐고 그 와이프한테 이제 좀 설득을 했죠. 저 비틀이라는 차를 갖고 싶은데. 뉴 비틀. 좀 사도 될까? 그러니까 좋지, 이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 이쁘지. 네. 너무 좋은 와이프 아닙니까? 그래서 샀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이 차가 내가 아는 차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와이프는 이제 뉴 비틀을 본 거예요. 뉴 비틀, 이건 올드 비틀이고. 네, 클래식 비틀이고. 그래서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그래도 와이프가 괜찮네요. 네, 좀 더 유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있어요? 다음 사진? 그 첫째죠. 네. 첫째고 그러면 이거 동호회라고 그래요? 동아리라고 그래요? 동호회라고 합니다.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동아리는 네. 아니구나. 그러니까 동호회 가면 이런 매니아들 되게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이제 차가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회원들이 계속 바뀌죠.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저거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있는 차들? 제가 알기로는 한 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50대 있는 거 중에 오너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50분의 1? 네. 멋있다. 그리고 동호회 회장입니다, 제가. 동호회 회장이요? 여기 잠깐 피할 나오네. 동호회 이름이 뭐예요? 비틀 이야기라고. 비틀 이야기? 네. 비틀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가요? 비틀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 동아리인가? 동호회인가? 네. 그렇죠. 차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카페에 있고 아무튼 그 제가 이 차를 가진 지가 한 15년 됐는데 15년째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 15년이면 제가 아마 시작할 때 가셨네. 그러시구나. 멋있다. 여기는 자동차시고 그리고 우리 강진님은 또 오토바이 쪽에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네, 저는 뭐 독일 모터사이클 회사에서 네.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뭐 거기서 했던 일이 모터사이클 홍보 마케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독일 회사니까 전 세계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신차 발표를 해요. 좋다. 그럼 제가 이 우리나라 저널리스트들을 데리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가서 그 회사에서 돈 뉴질랜드 다 대줘요? 다 대주고? 그렇죠. 제가 뭐 어떨 때는 회사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퍼스트 타고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뭐 뉴질랜드 모터사이클 탄 나라만 뉴질랜드, 일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최근에 생각하니까 북한도 갔더라고요. 제가. 북한 어떻게 가요? 네, 그때 금강산 관광이 이제 교류가 있을 때 우리나라 민간 모터사이클 단체에서 모터사이클을 이제 속초 가서 이제 배에 싣고 금강산 가서 금강산으로 막 모터사이클 타고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네. 멋있다. 지금 얘기만 들으면 일단 남자가 만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대밖에 없는 차 오너에다가 동호회 회장이야. 아니 오토바이 타고 전 북한 간 세계를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북한까지 가시고. 네. 야, 사실 저는 이래요. 이런 분들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메이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된다고. 이상하게 표현보다는 왠지 약해지는, 작아지는. 하지만 사실 이런 취향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면 할 얘기들이 많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열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좋아하셨어요? 규진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런 모터사이클이나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들? 네, 그 민기 리더님께서 그 취향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해보면 취미가를 이제 여러 개 하다 보면 자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 같은 거 잡지도 많이 보고 제가 일본어를 좀 하는데 그게 일본 잡지 보다가 이렇게 막 독학하면서 시작된 그런 거이거든요. 그 덕력을 그렇게 좀 키운 거죠. 그렇죠. 덕력이라고 그러다 그러지. 보니까 나는 이게 좀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다 해서 대학교 때 선배 차 뺏어가지고 운동장에서 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운명과도 같이 이 모터사이클 일을 하는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잖아. 엄청 좋죠. 엄청 행복하잖아요. 행복했죠. 저는 이제 퇴근할 때 해피 행복했었어요. 퇴근할 때 오늘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할까 이렇게 꿈의 직장이었네. 꿈의 그러면. 직장이었죠. 네. 근데 지금 거기 안 다니시죠 계속? 그렇죠. 이 직장인이라는 그런 그 프레임 또는 그런
현실을 자각을 한 거죠. 야, 그러면 나는 그거는 오너가 좋겠다. 내가 자동차 엄청 좋아해. 네. 자동차에서 오너야. 네. 오너는 뭐 그런 이벤트하고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수입 모터사이클 초창기에 제가 그 멤버거든요. 지금 뭐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 회장님들이 그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모터사이클 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길까 뭐 그치. 이런 것들도 좀 발견하게 되고 네. 직장인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한계 이제 뭐 제가 그때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네. 부서장이 6번이 바뀌었어요. 네.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독일에서 좌천돼서 오고 뭐 왔다가 일을 너무 잘해도 다른 데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데리고 가고 뭐 이러니까 여기가 분야가 작구나. 네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뭐 이 사람하고 조금 적응될라 싶으면 저 사람 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 직장인이라는 거는 네, 뭐 그 관련된 분야에서 거구나. 좋긴 좋지만 네. 그 일 자체까지 좋기는 쉽지 않구나.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참. 변호사님은 지금 제품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제품 디자이너로서 원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품 디자이니까 이런 데 더 할 수 있었지? 글쎄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질문 같은데 일단은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어떤 제품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들을 보고 제가 어떤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사전 조사를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을 이 차를 알게 된 거는 외국에서 알게 됐어요. 외국 어학연수를 호주에 갔었는데 옆에 진짜 그 마차바퀴 같은 그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저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클래식카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할아버지가 빵모자에 선글라스에 가죽 잠바를 입고 할머니는 스카프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달리는 모습이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래서 알게 됐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클래식한 문화가 있어서 알아봐서 이제 이 차를 구입하게 됐고요. 사실 또 디자인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는 날은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이에요. 출근할 때 항상 이 차를 타고 가면 진짜 그날은 진짜 스트레스 풀리고 디자인도 더 잘 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세상 가장 행복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쿠사리 엄청 먹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취미란 남자들의 취미라는 건 어떤 거 있냐? 이게 사실 여분의 세계잖아요. 메인 세계 말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취향을 설계하는 곳, 이 치타야라는 책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시대는 취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사실 지금 시대는 자기가 자기 취향을 키울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보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자기 취향을 디벨롭하고 그런 것을 편하게 얘기할 아직 그 소양, 그 인프라가 난 부족한 것 같아요. 클래식카도 일본 시장 훨씬 크죠. 맞습니다. 모터사이클도 훨씬 크죠. 그렇죠. 일본 같은 잘 크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경제 규모가 일본이 크긴 크지만 근대화된 역사도 뭐 일본이 조금 빨랐다고 하지만 사실 이 취미나 취향이라 보면 아직은 한국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이제 트렌드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남성들도 지금 열리죠. 네, 사실 모터사이클만 해도 이전까지 이미지가 엄청 나빴어요. 왜요? 뭐 이렇게 과부차다, 과부 만드는 차다. 과부 만드는 차. 네. 그 옆에 오늘 확연히 되어 있었는데 그 모터사이클 그렇죠. 네. 그분도 취향인 남자인데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이제 시대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어 뭐 인플루언서가 자기 모터사이클 얘기 되게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고. 그치. 10년 전에만 해도 조금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금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은 뭐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시간 필요하다고 그러고 돈 필요하다고 그래.
근데 시간하고 돈만 있다고 라이프스타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취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갖추려는 그 뭐지? 건강도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함께 할 만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완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진짜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저도 20대 때 이 사업을 보고 뭘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냐면 전 일본 리더들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리더들 제가 뭐 스피치를 들었겠어요. 뭐 이렇게 스피치는 들었지만 그 사람들 모습 못 봤잖아. 하지만 그분들이 나온 매거진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취미가 있구나. 이런 취향이 있구나. 이건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한 계기들이 뭐 있으시겠지만 두 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 취향을 디벨롭하거나 뭐 이런 세계를 더 키우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좀 더 있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 잼스톤 와가지고요. 네. 잼스톤 팀에 와가지고 그 일본 리더님들 네. 그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더님들 중에 이제 호소미 리더님이라고 화면에 나오네요. 네. 네. 이분이 이제 포르쉐를 타시는 분인데 예전에 클래식 비트를 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너무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거예요. 집도 너무 멋있고 포르쉐도 여러 대 갖고 계시고 그런 올드카 클래식카를 하는 문화가 일본에서 그런 다이아몬드 핀 이상 되는 리더님들이 다 하고 누리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 도와서 열심히 아메이 사업 하다 보면 저는 라이프 스타일 할 수 있겠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기가 사실 남편들이 이 사업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주부들이 뭐 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뭐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제나 이렇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세계관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본 게 아니라 일본에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멋있는 문화가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변호사님도 그런 거구나. 네. 일본인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차에 대해서 너무 그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왜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쓸데없다고도 생각하고요. 이게 뭐 제가 이거 아까 고치는 장면도 보셨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고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봐요. 이거 도대체 공공장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눈치를 보는데 근데 저기 일본 리더님들은 그걸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시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차 되게 많네요. 이런 거 몇 대 있어요? 큰 데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대왕이다. 대왕 비틀이다. 네. 대왕 비틀. 이 몇 대 있어요? 저 솔직히 한 20여 대 있습니다. 엄청 쓸데없네. 이런 거 20대 있으면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크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대1 스케일이 실차고요. 이 차는 1대 18 발음이 죄송합니다. 1대 18 그리고 1대 12고 그리고 1대 64, 87 쭉쭉 다 있습니다. 모든 스케일 18분의 1로 줄인 거. 네. 12분의 1로 줄인 거. 얘는 10분의 1로 줄인 거. 안 물어봤어. 나 안 궁금해. 근데 그게 중요한 안 궁금하네. 근데 취향이 역시 다 달라 취향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멋있는 건 뭐에 나오냐? 쓸데없는 거에서 나와요. 쓸데없는 거. 옛날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피라미드 왜 지었겠어? 쓸데없다고. 그 쓸데없는 걸 해야지 멋있는 거야. 사실 인생은요. 너무 현실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도 할 말이 없지. 여성들 뭐 수다는 그렇게 쓸데있나? 거의 쓸데없는 얘기 대부분인데 연예인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지 삶이 돌아가는 거야. 그게 윤활유야. 네. 근데 남성들은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물론 애는 잘 안 보지만 이런 세계들이 있어야지 그 삶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진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잖아요. 공대 출신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제품 강의 들으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들이요 지금 쓸데없어 보이시지만 진짜 이분들이 우리 아메이 제품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ABO들이
뭐냐면 보통 우리 사업자들은 본사에서 쓰는 내용이나 이 선배들, 스폰서들이 얘기해준 내용을 참고해서 풀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푸는 거잖아요. 그 본인이 보는 관점 중에 청정기나 전수 어떤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아메이 제품 감독으로 사업을 결정한 뭐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네네. 제품? 제가 에이미 스폰서잖아요. 네. 아 강조 많이 하시네. 예. 사업 설명을 딱 알아듣고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이 플랜 너무 좋다. 그런데 제품이 좋아야지 이게 되는 얘기다. 하면서 제품을 하나 둘씩 써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품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써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대생들은 그 의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의견. 팩트와 오피니언. 우린 팩트만 본다고요. 팩트만 판다고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팩트 덩어리인 거예요. 이 카탈로그도 의견이 없어요. 다 팩트. 좋은 조건이야. 카탈로그는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요. 찌라시 같은 거 보면 팩트가 아니잖아요. 네. 감성에 호소하는데 이거 팩트다. 광고 모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델 없지 다 우리는. 팩트. 그치.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되게 힘들어해요. 막 팩트. 재미가 없지. 정말. 연예인 보는 재미 있어야 되는데 잡지처럼. 뭐 사실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면 공기가 잘 걸러져야지 공기청정기의 이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관한 이제 팩트 덩어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예를 정수기 같은 경우도 네 그런 팩트 덩어리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그때 제가 공기청정기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부분이었죠? 공대생으로서 뭐 봤을 때? 공대생으로 봤을 때요. 그때 EBM 팝스트 얘기하셨나? 그렇죠. EBM 팝스트. 독일 발음으로. 네네. 전 이 세계적인 모터 생산 회사. 네. 그 예를 들어 시중에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청정기가 0.3 마이크로미터를 걸거든요. 근데 그 아메이 최신 모델 스카이는 125배가 적은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어요. 엄청 촘촘하게 거르지. 0.3에 125배가 적은 입자를 거르는 거죠. 그런데 그 입자를 거르려면 과연 모터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과열되지. 그렇죠. 땡기려고 그러니까. 뭐 공기 입자들이 얼마나 그 통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EBM 팝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EBM 팝스트가 역시나 그 포뮬러 1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 레이서들이 하는 차에 그 차를 식힐 때 쓰는 모터를 EBM 팝스트를 쓰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네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 아메이 제품군에서 가장 매출 비율이 높은 건 뉴트라이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홈테크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테크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가전은 가전이지만 이 기술력을 보면 이런 난 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남자과냐 여자과면 전 주부과거든요. 네. 저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 사실 나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나 이게 샀을 때 뭐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사 이런 느낌이고 나 걸거치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근데 그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남자들이 프로덕트에 관심 많고 그리고 요새는 더 나가서 디자인도 관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남성분들을 조금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유명한 디자이너, 유명한 셰프, 유명한 건축가들 다 남자들이에요. 뭐 이게 약간 뭐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교육적으로 하시면 그만큼 남자들도 감각이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잘 전달될 경우 남자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변호사님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메이 조인 안 되시다가 뭐 그런 리더들도 보시고 하시면 관심 가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제품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부들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제 뭐 주부들이 모여서 뭐 이런 생필품 그러니까 저기 퐁퐁 장사 뭐 이런 거 부시락 네, 그런 거 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잼스톤 안에서 이런 그 일본 리더님들이나 이제 이런 지금 그 리더님들 자동차들 매니아들 보시고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이게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런 제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솔직히 저같이 이제 이런 그 매니아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민폐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아니죠. 매니아로서 다 인정이 되고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는 앞에서. 그렇죠. 제임스도 안에 있고 안에 있으면은 매니아로 인정받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나는 그게 난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라 봐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개성, 아이덴티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만드는 게 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 소외자들이거든요. 사회 소외자들까지는 그렇지만 오타쿠라는 게 그렇잖아. 덕후라는 게 매니아로 가려면 내가 딴 거 할 거 뭐 술 먹을 돈에 이게 쏟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만들 때 차 고쳐야 되지.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한테 인정받을 때 욕 먹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뭔가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취향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저는 아까 좀 물어봤지만 제가 궁금한 차들은 리더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이분이 구해 주셨거든요. 이런 거 엄청 잘 구해.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네. 이런 분들 되게 유용한 거야. 사회적 효용이 높으신 분들 이분들이 네. 아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쓰이지 못하다가 더군다나 네. 이 아메이 사업에선 전혀 쓸모없은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난 아메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밌어지고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 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적인 측면에요. 사실 저희가 많이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아메이 한다고 뭐 예전에는 놀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가 그치. 하더라고요. 놀면 안 된다고 네. 그랬지. PT이야 영화 가면 스폰서한테 일러준다고 그러고 막. 저는 저희 리더들이 더 적극적으로 멋있게 이런 취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취향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향기들이 있거든요. 야, 몸이 취향이네. 건조하지 야, 멋있다. 네. 취향을 찾아가는 사람 향기가 있다. 네네. 그 향기에 이끌려 또 이렇게 또. 오늘 편한 말 같이 해도 나가서 생각합니다. 혼나더라도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는 거야. 멋있네. 네네. 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거죠. 네. 따지고 보면 취향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만 매력.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열심히 해.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조하죠. 제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 보면. 결국에 아파트 얘기 뭐 이런 데서 끝나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 엄마 아빠가 물려준 아파트 얘기. 그거 하다 끝나버리는 거. 그럼 뭐 아파트 자랑하러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냐고요. 뭐 전혀 무미건조해. 네. 밖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의미는 있지. 당연히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호기심. 저는 이제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거 되게 신기하네. 이런 세계가 많죠. 이런 세계들이. 그렇죠. 사실 이게 실제 있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괴팍한 것도 많아요. 네. 인간의 이런 몸심은 뭐 끝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두 분은 이런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미 있는 사람들한테 동호회 사람들한테 아메 얘기해 보셨어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사실 아메이 사업하면 네. 자기 취미도 더 잘할 수 있고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일단은 깊이 있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좀 이제 수줍게 얘기를 했는데 수줍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아메이 하시냐고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럽고 진짜 그 앞으로 삶이 밝은 빛이 보인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분들은 다 솔로거든요. 솔로라서 이제 그런 복을 타고났구나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믿기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렇게 물어봤지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제가 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복 받았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셋 다 복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왜 아메이 사업을 사람들에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 예스보다는 노를 하느냐. 사실 아메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단이잖아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없는 사람은 뭔가를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일단 부담감이야. 네. 그리고 뭐 아메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취미가 있고 돈 쓸 곳이 분명하잖아.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좀 만약에 사람들이 10만 있으면 뭐 할래? 그러면 이거 뭐 1대 87 그거 사실 거 아니에요. 네. 20만 있으면 이거 사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취향 있는 사람은 돈 쓸 때가 분명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부동산 사기는 좀 부족해. 네.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무슨 부동산을 사겠어요. 뭐 주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뭐 친구들하고 술 먹거나 뭐 가족 외식 가는 그런 건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런 내가 볼 때 남네. 돈 주고 사니까 남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갖다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런 모델들은 희소성이 있으면. 판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표정 별로 안 네. 좋아지는데 죄송해요. 내가 모르는. 얘는 팔아도 별 가치가 없어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주위에도 이제 같이 모터사이클 하거나 그런 분들도 뭐 여유가 있어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져서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전했을 때는 어떻게 아메가 잘 전달이 되나요? 많이 안 알아보려고 하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 아메이 세계를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그 선입견이 당연히 있어요. 그치.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모레 퍼시픽이 뭐 예를 들어 매출이 6조인데 광고비를 7천억을 쓰잖아요. 한국 아메이는 광고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아메이는 코스메틱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지. 못생긴데 그렇죠. 베일에 가려져 있지. 그 베일을 용기 있게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아메이가 이미 이제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봤을 때 내가 나약하고 내가 성견 지명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서 이 나쁜 거에 내가 이렇게 후킹 된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아예 거부를 하는 것들이 많죠. 제 친구들이. 네. 근데 이제 난 그런 면에서 이런 취향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이나 액티비티가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딱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철인 3종 하거나 마라톤 하거나 사실 내가 만약 사업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딴 거 없고요. 난 자동차가 내 인생이라고 이 얘기 하는 순간 귀가 빵 뚫릴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 팀 중에 지금 젊은 친구들도 농구 대회로 후원된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구하고 아메이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분, 실질적인 건 PB하고 제품이 후원이 같이 잘 보이지만 후원은 난 무조건 여분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분의 인프라가 많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이런 것을 극대화할 수 있구나. 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농구하는 사람들도 아메이에서 하면 제일 좋지. 그럼 글로벌 대회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저희가 더 운동하고 더 시간 관리를 잘해서 더 레저를 멋있게 즐기고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전 세대만 하더라도 나는 그런 세계는 하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메이로 성공하면 누릴 수 있다. 난 누린 사람 잘 못 봤어요. 사실. 지금 못 봤어.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를 이거 와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플랜은 that makes sense. 하지만 I'm not interested. 내가 관심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호수민이 꽂혔듯이 아메이에 꽂혀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조예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수준보다 훨씬 높네. 근데 저분들이 저걸 하는 게 이 아메이 수준 적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관심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많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메이하고 제가 이 속에서 들어왔을 때 보는 아메이는 다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알아보고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팅도 나오고 책도 읽고 탱커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게 진짜 매니아들도 다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재밌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은 다이어트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지금 여성들만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남자다이 조인 안 됐거나 아니면 아직 아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효용이 진짜 많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네, 뭐 다른 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세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무도 뭐 제한을 걸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팀이 잼스톤이 이노베이티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잖아요. 왜 이노베이티브, 왜 혁신적인, 왜 그걸 썼냐면 기존 우리가 직장이나 자영업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계가. 사실 직장인은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인간관계도 맺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장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꿈의 직장이었지만 네. 사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네. 인플로이는 인플로이잖아요. 보스가 매 바뀔 때 그게 이제 느껴졌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제가 본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노베이티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아메이로 성공. 그래 성공 좋지. 니네 성공하면 뭐 여기 있으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내 삶의 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녀서 열심히 일하셔서 월급 받아서 이런 것들을 누리시고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작은 거지 분리돼 있는 거지 내 현실 세계와 나의 취향의 세계가 네.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직장에서 그 관련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내가 진짜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일로서 해야 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 사실 그 즐거움이 그 뭐 이렇게 힘든 걸 일단 다 덮어줬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났죠. 근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 우린 다 좋아하는 것만 한다. 네. 근데 돌아가서 집에 가서 치약은 아메이 치약만 쓰자. 난 요 컨셉을 봤거든. 어차피 우리는 매출이 판매라기보다는 집에 가서 애용 매출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집에 가서 애용을 할 수 있다면 난 이게 좋다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보이스가 나올 때 난 아메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사업 설명을 많이 하고 사업 설명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9만 원, 54만 원, 144만 6천 원 이렇게 이 돈이 그랬지만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그 나는 리더분들 중에 그 돈을 자기가 라이프스타일 쓰는데 썼다는 거 와닿으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난 돈 X 숫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연봉 1억 5천이고 뭐 파운더스 2억이면 연봉 2억 받아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어제 이 동호회에서 하고 우리 팀들하고 갔는데 이걸 했어요. 그럼 그게 너무 와닿는 거야. 결국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해주는 사람들은 이런 취향 있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취향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만 그런 게 없잖아. 다만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이런 취향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걸 봤을 때 와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분들이 이런 걸 계속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네. 그거 아세요? 뭐야? 속초에서 그 배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거든요. 배가? 응. 거기 오토바이를 싣고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요.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 영국까지 갈 수 있어요. 와 대박이네. 그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때 안 되지만 네, 그거 네.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뭐 솔로로 가던지 뭐 친구랑 가던지 뭐. 근데 그런 하는 거를 네네. 파트너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멋있겠다. 끝내주죠. 저희 뭐 특히나 김진 리더 모터사이클 잘 타니까. 와 너무 멋있다. 네네. 저도 본 적 있어요. 그거.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런던까지. 네. 그렇죠. 너무 멋있네. 프랑스 파리까지. 이렇게 거기 배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파리에서 이제 뭐 배 타고 또 영국까지 가는 거죠. 네. 그 규준 계속 하셔야 돼. 우리 한번 가자 그거. 네, 가시죠. 또 변호사님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폭스바겐 타고 있지만 또 이제 차가 또 포르쉐. 그렇지. 얘기해 괜찮아. 네. 방송 보고 괜찮아. 얘기해 뭐 여기서는 네. 뭐. 꿈의 차니까. 그 911 시리즈를 이제 갖고는 싶은데 좀 옛날 거 진짜 옛날 게 맛이 있거든요. 오케이. 공랭이식. 네. 그 엔진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도 타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비틀들을 또 더 모으고 싶습니다. 더 모으고 싶어. 실차를. 근데 여기 이제 그 최인님은 굉장히 이걸 지지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도 이제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보통 클래식카 타면은 이제 그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죠. 아, 내무부 장관. 내무부 전문 용어네. 네, 내무부 장관. 네. 내무부 장관한테 이제 결제를 득해야만이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없으면 이제 금매로 많이 나오죠, 차들이. 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와이프의 이제 지지가 없다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취향이 또 같은 것 같아요. 취향이 점점 부부는 닮아진다고 같아지니까 이제 점점점 더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저희는 전혀.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도 평행선. 그거는 풀어야 될 문제고. 그거는 부부들이 풀어야 할 문제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부부들이 하면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 취향이 있지만 사실 여성분들도 하고 싶은 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성분들이 뭐 쇼핑만 좋아하겠어요? 뭐 가서 네일 받는 거 좋아해, 헤어 받는 거 좋아해, 사우나 받는 거 좋아해, 마사지만 좋아해, 여행 받는 거 좋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애들이나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뭐 모든 걸 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뭐 지금 수입으로 만족하는데. 근데 나는 그분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하는 취향이 있냐? 부부가 같이 하는 취미가 있냐? 없을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메에서는 좋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라이딩도 가시고 좋더만. 그 자전거도 타고 가시고. 그렇죠. 사업 안 했으면 부부가 같이 자전거 탈 일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사업. 네. 이분들 보면 진짜 검증된 것 같아. 저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업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걸 궁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차에만 사랑을 부었는데 지금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드네요. 사람 만들고. 저 집도 대화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믿기 힘듭니다. 나는 나 이런 말 들으면 난 대화하다 혼나거든요. 네. 말 잘못해서 혼나요. 나는 거의 대부분이 말 실수해서 거의 혼나거든. 네. 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치 대화가 늘어나지. 네. 진짜로. 네. 좋네요. 네. 그런 순기능이 있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그런 사업적으로도 이제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 저런 제품 한번 써봐라고 써보고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 그런 궁리도 하고요. 그러니까 좋죠. 같이 사업한다는 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와 대박이네. 엄청 빨리 가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성 사업자들이 남편들을 되게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에 후원하고 싶다가 계속 반대하면 비기 싫거든. 여행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나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삶에 누릴 수 있는 경험치나 훨씬 사업 속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들은 남편으로서 만약에 여성 리더들이 이런 거를 남편들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남편이 좀 비전 보기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어드바이스를 좀 한마디씩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폰서였기 때문에 조금 뭐 입장이긴 한데 네. 남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성적이라 이 팩트를 여성분들이 조금 잘 제시해주면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삼땡전자 그 보도 자료만 찾아봐도 거기는 0.3 마이크로미터를 걸른다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아메리카달록을 보면서 0.0024를 걸르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약간 근데 난 그런 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더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리더님하고 조금 달라서 여기는 저는 이성적인 그치 남편의 어떤 그 기호에 따라 틀리구나. 더 선호가 가요.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제시한다. 감성 싫어요. 오케이. 투머치 감성. 오케이. 노. 일단 공대 출신은 일단 팩트 출신 감성적으로 가져간다. 우리 선거 이런 게 말고 팩트로 얘기한다. 여기는 교수님. 저는 결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결과로 얘기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비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조금씩 이제 커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여주니까 커가면서 이제 핀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핀 오면서 선물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에 이제 액수도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습 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저한테는 진짜 이거 괜찮다. 희망인가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면? 네, 희망. 이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남편들한테 필요한 건 팩트와 희망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 물론 남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뭐 다른 케이스고 사실 남편을 떠나서 집안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진짜 사실에 기반한 팩트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내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 제가 왜 아메이에서 긍정을 생각하셨을까? 어머니가 늘 핀업을 하셨고 어머니가 그런 확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리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결과를 보여주는 거. 저는 그것만이 진짜 내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향인 남자 특집이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기 세계 얘기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자, 그 본인 배우자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네. 배우자에게요? 네, 배우자에게. 갑자기 당황하시는데 이거 얘기할 때 눈빛이랑 완전 틀리는데 동공은 들리는데. 네. 아주 흔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스폰서인데 스폰서 대접을 못 받아요. 와이프가 역전을 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좋은 거예요. 파트너 역전하면 그렇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한 집에서 일어나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따라가겠다. 네. 2020년에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 선포했어요. 많은 결과 내겠다. 내가 많이 하겠다. 우리 변소리. 저는 항상 고맙고. 야, 여기 이러면 완전 밖에 싸움 나겠네. 여기는 뭐 내가 하겠는데 고맙고. 네, 항상 고맙고.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계속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고 같이 사업하면서 같이 행복해지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답네. 네. 뭐 저는 좀 요새 하루에 한 번씩 혼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혼나고 있어요, 진짜. 혼나고 있는데 내가 말 진짜 조심해야죠. 말 조심하고 일단 저희는 잘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잘 모셔야지 우리 세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전략적 리스펙트가 필요한 일이에요. 네. 제가 나이 들고 사업 연차가 있으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취향인 남자를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뭐 본인이 뚜렷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욕망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취향을 설계하는 곳 잼스톤에서 여러분 미래 같이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